부동산 매도의 기술편입니다. 형님, 누나, 동생들 부동산을 파려고 하실 때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매도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매도의 기술이 왜 예술인지는 팔아본 사람만 아실 겁니다. 물론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자가 많을 때 팔면 세상 제일 쉽죠. 파려는 매도자가 많을 때 내 물건이 좀 더 좋은 금액에 나가거나 같은 값이면 좀 더 빨리 나가는 방법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매도가 쉬웠다는 전문가를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가 궁금하신 건가요? 다름이 아니오라 부동산 매도를 함에 있어서 뭔가의 비법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보려고요. 비법이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비법의 정답은 그게 뭐죠? 그 비법은 말이죠, 매도자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입니다. 선생님, 그게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시장이 호황이건 불황이건 매도자는 이성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금액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이 건물을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얼마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집을 얼마나 공을 들이고 관리를 했는데, 사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상가는 수익률이고요, 토지는 미래가치, 주택은 주변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금액에 영향을 주지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요, 시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바둑을 둘 때 말이죠, 훈수는 잘 보이지만 정작 자기 거는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도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매도의 기술 이제는 들어가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학습 해보시게요. 주택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만기가 가까워서 그 집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자가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방법 중에 공인중개사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교육청에서 장학생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도 하고요, 수업 내용도 미리 리허설을 하고, 또 그 질문할 학생도 미리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높은 간부가 올 때나 회사 임직원이 시차를 나왔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부모님 자취방 올 때 아시잖아요. 네? 그 순간만큼은 휘리릭 후다닥 번갯불에 콩 볶으셔야 합니다. 집을 매도 시에 매수자가 장학사요, 회사 임직원이요, 군대의 사단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수자가 올 시간에 맞춰가지고 집은 호텔의 객실 같아 보여야 하고요, 공인중개사와 나눠야 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애기들도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매도자는 어느 정도의 추임새만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열성적인 설명은 매수자에게 금액 조정권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매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매도자 정말 급하나 보다. 이 집 빨리 팔고 싶나 보네. 손님이 없었나 보네. 적정 추임새만 넣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선남 선녀가 소개팅을 하려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소개팅 확률이 높을까요? 화장빨, 조명빨, 말빨 모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기응변, 순발력입니다. 항상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집안의 짐은 최소화시키고 밝고 맑고 자신있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라이즈가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조명을 신경 쓰시고 깨끗하게 보여주세요. 이것만 잘해주셔도 빙하기 같은 하락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얘기만 해주시네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라 부를게요. 매도 시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당황스럽죠. 남편이 열쇠를 갖고 있어서 못 보여준다, 아내가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어렵게 매수자를 데리고 왔는데 집을 못 보여준다. 아, 정말 멘붕입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최대한 협조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쉽지 않죠. 하지만 하셔야 해요. 정말입니다.
임차인도 얼마 귀찮겠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주말에 쉬려 하면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손님 있어 그러는데 집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전화 오면 불편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이렇게 보러 온다는데 약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매도자가 급한 거지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입자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부탁을 관계를 좋게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임차인에게요 카카오 기프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치즈케이크 보내주시고요, 커피 보내시고 뭐 좋아할 법한 거 모든 걸 다 물량 공세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과일 바구니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선물을 받으면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럼 그따위 선물도 싫다고 하는 그런 세입자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물도 싫다고 한다면 정확한 금액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요 매도 시 사례금을 준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지불하십시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그 집을 매도 시에 임차인은 자기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용의 개념이다 보니까 어수선한 경우가 많고요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와 짐 정리는 필수고요. 아이들이 많은 집은 짐들이 많다 보니까 집도 좁아 보여서 계약 컨택률이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명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환하고 밝게, 그리고 다용도실이나 발코니에 곰팡이가 있다면 탄석 코팅 또는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깨끗한 이미지 연출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시장 상황이 바뀐지 모르고 버티다가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겨 순리대로 푸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매수할 때부터. 그리고 매도의 타이밍을 생각하시고 예측하고 분석해라 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살 때부터 실수요 또는 투자자에게 팔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남들이 좋다거나 투자 전문가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최고의 매도 기술은 살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협업이 중요하고 매수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순리대로 가라. 그리고 과거의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이 팔 수 있는 금액이 최고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